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법원의 심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신청하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요건이 갖춰 있는지 심리한답니다.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관할 유무, 개시 결정 전에 보전 처분 또는 금지, 중지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개시 요건의 존부 등에 의해 심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심리 흐름은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이 있으면 법원이 접수직원이 이를 접수한 후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한 점이나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이를 설명하고 보완을 권고합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법원은 관할 유무, 개시 결정 전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와 동시에 회생위원 선임 결정을 하고 외부 회생위원 선임 사건은 인가적 보수기준액의 예납을 명합니다. 통상 15만원이죠. 서울회생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므로 회생위원이 신청 직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회생위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자료를 기초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 수 있고 직권으로 채무자를 신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변론을 여는 경우는 없고 간혹 채무자 신문을 심리 방식으로 활용하는데 채무자 신문이 필요한 때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심리를 진행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하기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리의 대상, 관할 유무, 보전 처분 및 중지 금지 명령이 필요 여부, 회생위원 선임. 일단 관할을 심리하고요. 개시 결정 전에 재산이 산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전 처분 및 중지 금지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심리 판단합니다. 서울회생모 실무지직 403호는 중지 금지 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지 금지 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하여 회생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심리 판단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회생위원을 실무하는 게 서울회생법원 실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권 유무에 대해서 심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은 10억 원, 그 이하의 개인회생 채권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미 봤죠. 절차 개시 요건에 대한 판단, 개시 원인이 존부. 법원은 개인회생 요건을 심리해야 되는데 일단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심리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규정된 것과 대비하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요건이 개인 파산 절차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채무만이 아니라 채무 전체에 관하여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가 이후에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이 있어서 금원 차입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한가할 수 없는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꾀한다는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불능에 빠질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봐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의 상태 혹은 그러한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신용, 채무총액, 변제기간 및 이율,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개시기각 사유 존부. 법 595조는 아래 1에서 7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즉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기각 사유면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당시 법 595조 제1호와 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필요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해야 하는 점에 비춰보면 1호, 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을 필요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중시하지 아니한 때.
이거는 조금 이제 기회를 줄 수는 있겠죠. 허위면은 나중에 제대로 된 거 지출해라. 법원이 정하는 제출 기한도 조금 늘릴 수 있고요. 3.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면 납부할 기회를 좀 줄 수도 있죠. 4항. 채무자가 변제 계약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줄 수 있습니다. 5항.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이런 건 이제 폐지 사유이기 때문에 기각해야 된다. 개인회생 절차에 의한 및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에 절차를 지연시킬 때. 자, 개시 기각 사유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이때는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재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행동액이 579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액, 담보부 10억, 무담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법제 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 또는 제3호의 영업소득자로서 그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변제 제공할 가용수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개인 채무자가 이와 같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미준수. 채무자는 신청을 하면서 첨부 서류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다음에 이제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성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법원은 일정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명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에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이 이제 개시요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데, 법 589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는 법원이 이와 같은 심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기각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실무상 금융기관 채무자가 아닌 사채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88 기각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미기재, 보험 해약 환급금, 그 다음에 예금, 매출채권, 임대차 부족 만한 채권 등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때, 그 다음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소득이나 부양가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기각시킨 사료가 있답니다.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비용은 송달료, 공고비용, 보수, 그 밖에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죠. 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추납할 수 있고요. 추납명령, 제출기한 준수, 미준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변제 기간은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죠.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변제 기간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변제 기간을 함께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사유로 기각하는 예는 거의 없답니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면책을 허용하게 되면 채무자가 면책제도 등을 악용할 위험이 있고 무책임한 경제활동을 추인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입니다. 여기서 면책을 받은 사실은 전부 면책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면책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면책받은 사실은 면책 확정된 날이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발견됐든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개시 결정 후 개시 결정 전에는 기각하고 개시 결정 후에는 폐지된다. 무조건 이거는 5호는 기각하는 얘기죠.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 절차는 집단적 채무 절차죠. 파산 절차, 회생 절차 보다 우선하여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보다는 그 절차에 의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는 뜻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를 개인회생 절차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확보 등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의 이익은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은 특정의 채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 2분의 1 미만으로 한 변제기간을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했음에도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증대하지 않고 전체 개인회생 채권이 44% 정도에 해당하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변제기간을 제출한 것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를 기각한 사안에서 법 611조 제2항 2호에서 채무자는 변제기간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은 전체 개인회생 채권에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고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을 전체 변제기간이 2분의 1 이상의 변제를 나누어 변제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이 2분의 1 이내가 되어야만 전체 채권자들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칙 결정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은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595조 제6호에 의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채무자의 멸판금 가액소득으로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변제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실무상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 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채무자의 가용성이나 보유하는 재산의 처분만으로는 부인권 행사로 증가된 청산가치만큼을 변제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595조 제6호에서 정한 기각사유를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월급 180인데 110 빼고 60을 변제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3천만원을 어떤 편파행위를 했어요. 3천을 다 반영하면 3천 나누기 60 하면 50만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월급 180을 벌어서 자기가 70을 하기로 했는데 130을 갚기로 했을 때 가용소득 50만원을 사는 얘기잖아요. 이때 기각하느냐. 대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그 수입 중에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데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회생 제시되면 파산 절차가 중지 금지되고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 재원이 되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청산가치가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총 변제액이 현재 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 절차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자신이 일반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한테 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탄된 재산을 개인회생 재단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원상회복시키므로 부인권 행사 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인의 신청에 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계약 수정 명령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제 부인권 행사를 안 하고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때 채무자가 수정 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자가 폐지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 채무자가 그 개시 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이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개인회생 절차를 파산 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 증인을 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가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도. 근데 수행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개시 결정을 한 후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명령 또는 변제 계약안 수정 명령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이때는 1호 내지 5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진행했다는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법은 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을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595조 7호의 신청 불성실에는 절차 남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하였는지는 그 신청이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기한의 내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문제되는 사례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사정들이 고려해야 됩니다. 갑자기 채무가 폭탄처럼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한편 실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회생인의 보정 권고나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채무자의 재산 상황,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상황조사, 시정 요구,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의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신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의 기회를 확실하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신속한 개시 결정의 필요성.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 시부터 장기간 동안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회생이 현장에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당연히 중지되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채무자의 회생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시 결정 전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채권자 입장에서도 금지명령 때문에 채무자의 급여 등에 장기간 강제집행할 수 없고 채무 변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시 결정이 지체되어 신청권자의 자격을 잃게 되거나 개시 신청 후 개시 결정 전에 생긴 사유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 596조 제1항은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능력이 의심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죠. 특히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무렵에는 5억 넘지 않았는데 절차가 지연돼 이자가 발생하면서 개시 여부를 결정할 무렵에는 무담보 채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의 발생이 빈번한데 신청 후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게 되고, 신청 후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빠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법원의 심리 내용,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 판례도 좀 읽어보면 좋은데, 그쵸? 많죠. 그쵸? 하지만 일단 이 기본 내용에 있는, 내가 기각당하는 사유가 총 7개가 있는데, 뭐 결국은 기각 안 당하려면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걸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죠. 열심히 하면 기각 안 당한다. 열심히 안 하고 뭐 요령을 피우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짓을 하면 결국은 뽀록이 나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 신청 총 7가지 사유가 있고, 뭐 불성실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조항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찬찬히 한번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